상가, 빌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즉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통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처음 건물을 분양하였을 때에는 구분 소유자들의 정보를 알기 힘들고 집회를 열기도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끔 분양회사에서의 방해로 인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통지를 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자, 분양회사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분양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2021년 2월 5일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2020년 2월 4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과태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분양한 이후에 본인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일부러 구분 소유자들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구분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에서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 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법원을 통해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고요. 이 임시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그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출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아직까지도 집합건물에 해당함에도 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심지어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관리가 엉망이 되기 쉽고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 마음대로 건물을 관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건데요. 이러한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은 구분 소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여러 명이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보통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때 누구를 딱 특정해서 임시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선임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분 소유자들의 규모가 작고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다면 그 신청 시 지정된 자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법원에서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히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이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요. 신문기일에서 판사님께서 만약 임시관리인으로 선임이 되면 후 관리단 집회를 했을 때 관리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즉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할 때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셔야 이 신문기일이 빨리 열리고 임시관리인이 조속히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각 법원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빠르게 열렸던, 신문기일이 빠르게 열렸던 사건은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신문기일은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반대파가 있거나 서면을 봤을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열어서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는데, 보통 신문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임시관리인이 왜 필요한지, 임시관리인 후보 인적사항은 어떤지, 임시관리인의 직무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임시관리인 보수는 상당한지, 또 임시관리인 보수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여쭈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문에는 임시관리인으로 누가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보수를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각 개별 사업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임시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보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게 되면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월 2, 300 정도를 보수로 책정을 하게 되고요. 일정 부분은 법원에 예납을 하게 됩니다. 임시관리인은 6개월 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월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임시관리인이 지정된 이후에 최초 관리단 집회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면 이 구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열어달라고 소집 요청을 하거나 그래도 안 한다면 이제 법원에 해임이나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시관리인이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는데 정족수 등의 문제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이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어야만 임시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